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전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시점을 맞아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레오파르트 전차는 이미 상당수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었고 미그 29 등의 전투기 지원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편 양군의 자존심이자 전쟁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바흐무트 전선도 일주일 전에 비해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의 공격이 둔화되었다는 소식이 서방 소식통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럴까요? 3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 옳든 그르든 일방의 주장을 계속 듣고 있으면 무조건 진실로 믿어버리게 된다는 뜻인데, 서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주장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군 관련 텔레그램은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바흐무트 교전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의 비교를 통해 바흐무트 상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러시아군 관련 텔레그램의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아래의 텔레그램 내용은 하루 전날의 상황을 그날 올리는 것으로 현지 시각 3월 14일과 3월 15일의 두 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입니다. 바흐무트 교전 상황 위주의 내용입니다. 3월 14일의 상황을 먼저 알아본 다음 3월 15일의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지도와 함께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텔레그램 영상의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현지 시각 3월 14일 상황입니다. 미국의 MQ 리퍼 정찰 드론이 러시아 수호이 27과 접촉한 후 흑해 상공에 추락했습니다. 미국 사령부는 러시아가 치외 영공에서 부당한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방공수단은 벨고라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된 또 다른 드론을 요격했습니다. 추락한 드론의 파편이 주택가에 떨어져 외부 건물에 경미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쿠판스크 지역에서는 야히드니 근처에서 활발한 작전이 재개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술 및 육군 항공뿐만 아니라 포병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진지에 강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발카 주브라카 지역에서 러시아 차량과 소총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여러 번 격퇴했습니다. 잃어버린 영역을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 사령부의 시도는 새로운 부대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바흐무트 북쪽에서 바그너 PMC 전사들은 오렉호보, 바실리오카 라인 및 잘리지안스크 근처에서 지배적인 높이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력이 반격을 시도했지만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돌격 부대는 바흐무트 북쪽의 산업지역에서 공세를 계속합니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스토크마시 공장의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탈리니, 크라스니루치의 대규모 하이마스 미사일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방공 대책에도 불구하고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어린이 캠프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상자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크루스탈리니는 도네츠크의 훨씬 오른쪽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아브디우카 요새에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카미안카와 크라스노호리우카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 병력을 투입합니다. 멜리토폴에서 또 다른 테러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시립 운송회사 사장의 차가 폭파되었습니다. 2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차량 소유자인 기업가 이반 트카시가 사망했습니다. 이상이 3월 14일자 러시아 측에서 전하는 바흐무트 등의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머리에 두고 다음 날의 전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현지 시각 3월 15일의 상황입니다. 역시 영상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벨고로드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러시아 방공수단은 지역 수도 상공에서 미사일 3기를 요격했습니다. 셰베키누와 노보스트로예프카 페레이아도 적에게 피격을 당했습니다. 주거 건물 및 민간 인프라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리만 지역에서는 러시아 부대가 발카 주라브카 근처에서 진지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병 부대는 많은 화력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인 항공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북쪽에서는 바그노 PMC 전사들이 잘리지안스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정착지의 해방은 본다른 바슈키브카 라인에서 공세의 길을 열어줍니다. 남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오렉호보 바실리우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계속 공격합니다. 전진하는 러시아군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추가 병력을 정착지로 이동시킵니다.
바흐무트 북쪽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바그너 PMC 전사들은 공업지대에 있는 여러 우크라이나군 거점을 점령했습니다. 대규모 포격이 공장지역 깊숙이 후퇴하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시 남쪽 외곽에서 바그너 PMC 돌격부대는 사몰릿 지구 중앙에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전투는 우크라이나군이 거점으로 사용하는 바흐무트 산업기술학교로 이동했습니다. 포병과 항공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군은 아브디이우카 요새를 포위하는 작전을 계속합니다. 전진하는 군대의 맹공격으로 적군은 크라스노호리우카에서 후퇴했고 정착지는 러시아 군대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의 주거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포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페트르비스키 지구에 대한 공습의 결과로 2명의 시민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포리자 방면에서 우크라이나 부대는 훌라이폴레 근처의 러시아 진지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강화된 전술 집단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습니다. 최소 4대의 장갑차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상 현지 시각 3월 15일의 바흐무트 등의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서방 측이 러시아군의 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은 바흐무트 외곽 지역에서 크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정착지를 점령하는 등 전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러시아 측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점령 지역 위치는 허위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인 벨고로드 지역에 지속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점령지의 상당한 후방인 크루스탈리니에도 다연장 로켓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측의 발표이니만큼 사실로 판단됩니다. 이상 러시아군 텔레그램이 전하는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는데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를 상호 비교하여 판단해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음에도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에 대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제작자 격려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